반갑습니다.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월 달도 어느덧 중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정말 막바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능 완성도 거의 끝이 보이고 있네요. 오늘 유형 14강과 실전 3회에 해당하는 동영상 강의를 제가 올릴 건데 유형 14강은 유형 강에서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실전 3회 강의가 끝나게 되면 다음 주 마지막 실전 4회 동영상이 끝나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투를 빌 테니까 끝까지 정신 놓지 마시고 열심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유형 14강의 예제 먼저 보시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형 14강 전체 빈칸 완성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빈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출제 포인트는 몇 가지 어휘가 중요해 보이고요. 전체적인 글의 요지를 다시 한번 요약할 수 있는, 물론 핵심적인 어휘가 좀 들어가줘야겠죠.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도 하고요. 자, 요지 한번 볼까요? 항공기를 폐기하는 대신 다른 운항임무를 위해서 재배치를 한다는 것이 더 옳은 말인데, 이는 항공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비경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항공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행기가 은퇴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낡아서가 아니다.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른쪽 여러분 필기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예쁜 귀여운 그림이 있습니다. 항공기 은퇴? No! 은퇴란 말을 쓰지 않고 오히려 재배치란 말이 훨씬 더 옳을 것이다. 즉 아예 사라지고 없어지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 임무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not 위험성 때문이도 아니고 늙어서 오래돼서 낙후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임무에, 자기가 원래 하던 임무의 여러가지 경제성 때문이었다라는 괜찮은 글이었어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도는 하였지만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서부터 여러분 밑줄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 표현 주시고요. retirement에서부터 uncommon까지 쭉 가시고 핵심 어휘 두 가지가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ambiguous하고 uncommon 보이네요. 자, 첫 번째 retirement라는 단어가 있고 그 아래 assignment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은퇴라는 단어와 재배치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고 이 전체적인 어떤 중심적인 핵심 요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퇴라는 것은요, 에어플레인, 항공기 세계에서는 굉장히 모호한 단어가 될 수 있대. 즉 정확한 의미는 아니란 얘기이지. 왜냐하면 reassignment, 재배치라는 단어가 더 나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왜? as는 이때 이유를 나타내죠? 실질적 폐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정말 은퇴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겠죠. 아예 없애버리는 거, 부셔서 어떤 부품 같은 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재활용할 수는 있어도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다. 항공기가 은퇴하고 물러난다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임무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재배치란 단어가 옳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넘어와서 it comes for various reasons.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age, 엄격히 말해서 나이, 즉 낙후되었다는 것이 is not always, 항상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될 수 없다. 즉 반드시 age 때문만은 아니다. 왜요? plane이란 것은, 비행이란 것은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거래가 되고 그리고 예비로 돌려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여기서 sold, tried, mothballed라는 단어는 retirement가 아니라 실제로 말하면 reassignment, 재배치가 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 상황이 되겠죠. 그 이유는요, not because, not의 법비 구조 그대로 띄고 있어서 but because 돼 있으니까 A 때문이 아니라 바로 B 때문이다. 어디가 더 중요해? 그 부분에 색깔 펜 주셔야겠죠. But because they've become uneconomical에 체크하시고 uneconomic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주세요. 됐죠? 자, 뭐 때문이 아니라 they become unsafe, 안전하지 않다던가 fall apart, 분해돼서 고장났다는 얘기야. 망가지고 고장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단지 비경제적이라는 이유 때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비경제적이게 된다는 것은요, may or may not,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비행기가 만들어졌던 그 날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taken case, 이제부터 예시가 나옵니다. 델타와 아메리칸 항공사를 예로 들자보자면 이 항공사들은요 choose to retire, 은퇴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맥도날드 더글라스 MD-11을 이거 비행기 이름이겠죠? 자, 이 비행기를 은퇴시키기로 했는데 plan to hold on to, 얘는 보유한대. 다른 더 오래된 기종인 MD-80과 보잉 767 기종은 보유한다는 거야. 향후 몇 년간 더 이건 써먹겠다. 즉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명백한 예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오래돼서,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폐기시키자,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도대체 얘를
낡아서 없애는 것도 아닌데 왜 재배치라는 그런 용어를 썼냐면 이제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operators 관련 운행자들은 자, will speak of particular model's mission. 특정 항공기의 그 모델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임무에서 in which 이때 one은 그 임무를 가리키는 거고 in which는 그것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 임무에서 매우 자 fragile 무슨 뜻이야? 체크하시고요. 어휘 깨지기 쉬운 연약한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밸런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균형이 일반 균형이 아니라 경제적인 용어로 수지 균형이란 말이 있어요. 즉 수입과 지출의 어떤 격차 같은 거.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거지. 수입과 지출이 수입이 너무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수입 대비했을 때 지출이 너무 오바되면은 수지 균형이 잘 맞지 않겠죠. 그런 어떤 밸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약한 어떤 수지 균형이 자, 그다음 체크되어 있는 거 일단 잠깐 보류하시고요. 동사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수지 균형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between 뭐랑 뭐? red와 black 사이. 이게 뭐야? 속히 말하는 적자와 흑자를 얘기하겠죠. 이 쉽게 말해서 보잉 767 항공기를 여러 명의 200명, 300명 단위의 승객들을 이렇게 픽업하고 드랍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운반하고 나르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얘가 기존 운행했을 때 적자를 남길 것이냐 흑자를 남길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얘들아 300명짜리 500명짜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예매나 항공이 만약에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행객이 줄어든다든가 이동 인구량이 줄어들면 얘는 한 번 운행할 때 기름값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수지 균형이 안 맞단 말이야. 블랙이 될 수 있다란 말이지. 그런 여러 가지 레드와 블랙 적자와 흑자의 사이를 왔다 갔다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요인이 바로 밸런스, 수지 균형이라는 건데 바로 이러한 임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야. 아하, 결국 항공기를 은퇴시키거나 즉 재배치시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요인이란 얘기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일단 이 임무에서 빼야지. 왜?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말짱은 보잉 767 비행기를 없애버리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poor performance means 자, 낙후한 실적은요. quick exit 급격한 빠른 퇴장을 의미합니다. sales block 판매대에서 지금 기능적인 면에서 이제 쓰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to another carrier 또 다른 어떤 항공사 with a different cost, route and need 다른 비용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항공사에게 심지어 아까 전에 그런 poor performance한 그런 비행기였다 하더라도 똑같은 에어크래프트가 다른 항공사한테는 뭐가 될 수 있어? 그렇죠. 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선 개망했지만 저쪽에 다른 용도, 다른 조건, 다른 환경에 가면 이 비행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 간에 비행기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판매되고, 교환되고, 예비로 돌려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본 기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재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 profitable도 체크를 해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항공기 세계에서는요, retirement라는 건 사실 실질적 의미는 물론 진짜 retirement도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공군 전투기 문제로 얘기가 많은데 anyway, 자, 은퇴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보통 대개 항공기가 자기의 임무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다른 기능, 다른 용도, 다른 항공사로 가서 다른 역할로 재배치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왜 그러냐? 올드하기 때문이 아니라 unsafe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코노미컬하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는 프로피터블 할 수 있으니까 거래되고 다른 용도로 재배치되는 것이다. 됩니까? 이렇게 요약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지문 넘어가자. 자, 그 다음 지문 바로 아랫지문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14-1번. 자, 소재는요, 의학적 개념과 음악을 비교한 내용이었어. 중요도 하고요. 어렵지 않았죠? 자, 출제 포인트는요, 전체적인 요지와 제목, 그리고 어법상 몇 가지. 그래서 보시면 밑줄 친 부분 바로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요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선생님이 네모칸 친 부분이 바로 어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요지를 정확히 하나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여러분 필기판을 보시면 정말 잘 정리가 돼 있어. 자, 한번 오른쪽 보시죠. 의학적 개념을 굉장히 쉽고 친근한 음악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정말 설명하고 싶은 건 음악적 개념이겠지. 쉽게 말하면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가 뭐냐는 거야.
도대체 암세포가 정상세포 뭐가 어떻게 달라서 어떤 결과를 주냐 이거죠. 그럼 뭐를 비유를 했냐? 오케스트라에 비유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자 39명 총 40명의 연주자를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 중에서 한 명의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음이 삑사리가 나게 되면 전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개망하죠. 존망 개망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정상세포랑 암세포는 사실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중간에 살짝 삑사리가 나는 거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이 다운될 수 있다는 면에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전부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문제 형광펜 갑니다. It is no surprise that 놀랄 일이 아닙니다. Leading experts in the field of oncology, 종양학의 선구자들이 use music, 음악을 사용해서 to help patient understand medical concept, 환자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거. 무엇을요? 의학적 개념을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즉 많은 그 종양학 분야의 의사들이 암과 관련된 의학적 개념을 환자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음악을 이용하고 음악적 비유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 전체 뭐가 된다? 요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법상 하나씩 체크해 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asked, 자 기억나십니까? 접속사 플러스 pp가 나오게 되면 ed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주어가 없을 때 ed 형태는 무조건 뭐다? 동사, 과거 동사가 아니라 pp 형태다. 그럼 뭐겠어요? 이런 게 나와서 밑줄이 나와 있다면 이 자리가 혹시 능동관계는 아닌지 바로 태를 확인하려 보란 얘기야. 능동태, 아이고 자꾸 틀리네요. 능동태, 수동태, 바로 태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en 다음에 pp 형태 나오면 이게 질문을 한 건지 이 문장에서는 asking이 맞는 건지 asked가 맞는 건지 여러분 따져보셔야 하는데 그 따질 수 있는 주요된 개념, 즉 이 자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떻게 알겠어? 자, when절이 어디서부터요? 다른 색깔로 하죠. 접속사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고 됐지? 자, 그 다음 주어가 Dr. Larry Norton이니까 레리 노튼 씨가 질문을 한 입장인지 받은 입장인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한번 볼게. When asked to describe, 설명하도록 요청받았을 때죠. What distinguish, what도 어법 2번 사항 갑니다. 이건 따로 표시하지 않을게요. 대자리 안 되고 what이 된다. 뒷문장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명사절 자리가 되겠죠. 두 번, 세 번 설명하지 않게.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그쵸? 자, what distinguish cancer cell from normal cell?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분간하다, 구별하다. 정상세포, 암세포를 분간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 레리 노튼 박사가 이 사람의 직위는 무시하고 쌩까고 넘어가서 동사 셋으로 가야 되겠죠. 뭐라고 말하냐면 캔서셀은 약간만 다르다. 정상세포보다는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뭐야? 요청을 한 입장이 아니라 받아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asking이 아니라 x가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법 1번 사항 보시고요. 자, 어법은 2번 했고요. 계속 갑니다. and provide 어법 3번 가시는데 provide에 지금 뭐가 나서 바로 앞에 and가 났다면 띠리링 우리 뭐 생각해야 돼? 그렇지. 병렬구조 생각하셔야겠죠. 자, 병렬구조 뒤에 provides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이거 일단 뭐로 본 거야? 동사의 병렬로 본 거야. 그럼 동사 앞에 1번 있겠지. 어디 있어? says가 1번 나왔죠. 보이세요? 거기에 걸렸지. sells에 나오면 비동사 a에 걸리면 이게 복수 개념이기 때문에 provide에 s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 오른쪽 정리합니다. 동사의 병렬이 지금 걸려 있다면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동사니까 이제 수일치 봐야지 이렇게 가시기 쉬운데 2번이란 표시를 여기다 쓰지 않았네요. 자, 동사의 병렬이 있었을 땐 동사의 수와 태를 보는 건 물론 맞지만 일단 이 자리가 밑줄이 걸려 있으면 정말 동사인지 아닌지도 여러분이 분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걸려 있는 동사를 찾아. 그럼 여기서 says가 걸렸지. 누가 한 말이야? 문장의 주어랑 일치시키셔야죠. Dr. Larry Norton 박사가 말을 했고 Dr. Larry Norton 박사가 제공을 했는지 관계를 의미적으로 따져보셔야 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실 일은 이 자리가 동사가 맞는지 혹은 투부정사라든가 ing 자리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동사 자리가 맞다라는 게 판명이 된다면 뭐를 봐라? 동사의 수일치와 태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병렬 구조는 어렵게 나온 경우에 난이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앞에 정동사 말고 준동사가 몇 개 더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이 문장처럼 앞에 동사가 says도 있지만 are이라는 비동사, 즉 주어가 달라지고 있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어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의미를 잘 판단하시면 어느 동사, 어느 준동사에 걸린지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닥터 레리 노튼 박사가 약간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환자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Analogy of listening to 40 players in an orchestra에서 40명의 연주자들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동일한 비유를 제공해주면서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 즉, 아까 얘기했죠? 한 명의 바이올리니스트의 노트만 변화시켜, 즉 하나만 변화시켜, 삑사리만 변화시켜도 전체 오케스트라는 존망한다고 그랬어. Sounds terrible, 형광펜 하시고요. 자, terrible 형광펜 가 있으면 앞에 있는 어떤 동사? 그렇죠. sound라는 오감 동사. 이제 오감 동사는 이형식은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보호가 와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밖에 쓸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terribly 쓰시면 안 된다 확인하십니다. sounds terrible, 끔찍할 수 있다. That says that Dr. Norton 가운데 사이에 낀 거 무시하시고 바로 그 점이 that she is an excellent pattern. pattern이란 단어는 뭐랑 똑같냐면 analogy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평행이란 뜻도 있고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훌륭한 비교가 될 수 있대. 어떻게? The genetic makeup of cancer cell. 암세포의 유전적 구성이 어떻게 정상세포의 그것과 다른지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자, 잘 봐. 비교 대상이 맞아야 돼, 지금. 캔서 셀의 유전 구성이 정상세포의 뭐와 달라? 유전 구성과 다르겠죠. 이해되세요? 자, 즉 여기서 네더브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the genetic makeup이 될 거야. 구조 똑같이 오브 뒤에 명사 나오니까요. 얘가 지금 단순히 목순이? 그렇죠. 단수잖아. 그러면 뭘 쓰면 안 돼? 복수를 쓰면 안 돼. 그래서 정리하시면요. that은 비교 대상 일치 과정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에 뭐를 쓰면 안 된다? those of, 즉 those를 쓰시면 안 된다란 얘기입니다. 이해됐지? 자, 요거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 importantly, 중요하게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Simple music-based analogy like this one 했는데 잘 보세요. We found 됐고요. 접속사 that 나왔으니까 다시 뭐 나와?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럼 주어가 뭐니 얘들아? Simple music-based는 형용사고 analogies가 주어지. Like this는 이것을 좋아한다야? 아니지. 이와 같은이 될 거야. this one까지요. 미안. 자, 이와 같은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비유들이 문장이 주어니까 단수 복수. 그렇죠. 복수가 되겠죠. 이 부분이 업번 6번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this one의 영향을 받아서 goes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어법 사항이 되겠죠. 그렇죠? 단순한 동사의 수일치였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런 analogy들은 go a long way 수고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리했죠? 첫 번째 go a long way는 오래 지속된다라는 뜻이지만 두 번째 뜻 별표하시고요. 무엇에 큰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선 그렇게 쓰였어. 그래서 이러한 비유들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뭐 하는데? in helping patient understand 시키는데, 자, 이 understand는 동사 자리야 아니야? 그렇지,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해석은 동사처럼 돼도 동사 자리가 아니라 바로 help의 목적보호가 되겠죠. 자, 어법 7번 정리입니다. help의 목적보호는 help 다음에 목적어나오고 목적보호 자리 나올 때 이 자리에 지금 뭐가 나오게 되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 뭘 수 있다? A가 B하는 것을 돕다 했을 때 이 자리에는 어떤 형태? 그렇지. 동사 원형과 또 투부정사 둘 다 아무거나 섞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to understand 하셔도 되고 그냥 understand 하셔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거예요. 자, 그래서 analogy like this one 이와 같은 유추가 환자들을 돕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환자들이 뭐 하는 거? 환자가 understand 하는 거죠. understanding 하시면 안 되겠고요. This is processing the fight against cancer. 암과 맞서 싸우는 질병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몇 가지 어법상 정리했는데 지금까지도 설마 선생님 말하는 어떤 단어의 어휘의 쓰임이라든가 어법 용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 정말 지금 가도 잘 모르겠다. 그럼 그것 때문에 애쓰지 마시고 좀 버리세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여러분 이 정도가 내가 이거 준동사의 비교야? 비교 구문이야? 헬프의 목적보의 문제였어? 아니면 보호의 형태를 묻는 문제였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이 뭔지 조금 캐치를 빨리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은요. 실전 3회로 넘어갑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실전 3회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 싹
돼 있죠. 뭐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의 유명한 농구 선수 발목이 그렇게 기깔나게 예쁘다는 마이클 조던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 동생도 엄청 좋아했어요. 마이클 조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NBA가 항상 엄청나게 붐을 일으킬 때 맨날 마이클 조단 사진을 막 붙이고 했던 제 동생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마이클 조단을 팀의 리더로 만든 필 잭슨이라는 감독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클 조단은 최고의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 내 진정한 리더가 되게끔 이 사람이 성장시켰다 이런 얘기거든요. 좀 뻔한 얘기라서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따지면 문장섭이 하나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것의 위치는 바로 5번째 줄 so로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왜 그런지만 설명하고 빠르게 가죠. 자, 첫 번째로 바로 갑니다. 자, 그의 Secret Hoops라는 책에서 필 잭슨이라는 이전 코치 관장에서 짱코치야, 짱코치, 헤드코치, 감독이란 얘기죠. 시카고 불스의 감독이 얘기를 해서 마이클 조던과 함께 했던 일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조던 is 몇 가지냐 구문만 살펴볼게요. Such an extraordinary talented athlete that 뭐가 느껴지는 게 있어? 구문 느껴지는 거 뭐야? 그렇지, such that 구문이겠죠. so then 여러분 아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같은 구문입니다. 하지만 뭐가 달라? such랑 so는 어순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such a 형용사, 명사. 선생님 부사 나오는데 이 부사는 왜 있어? 그렇지, 앞에 있는 바로 뒤에 나오는 talented를 꾸며주기 위한 부사인 거야. 됐지? 자, 마이클 조던이 such an extraordinary talented athlete. 엄청 재능 있는 선수라서 there is not much. 그당 존재하지 않았대, 많이 없었대. 뭐가? That any coach could do. 어떤 코치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다. To improve his basketball playing. 그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잘나니까 가르칠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잭슨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 그의 조던에 대한 노력을 focus A on B 어디에 맞췄냐면 making 만드는 데 집중했대요. 그 슈퍼스타를 뭐로 만들어? True leader of the team으로 만드는데 리더로 만드는데 노력을 오히려 더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nd it works. 자, 보실까요? 이 문장의 위치가 그나마 나온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누구 때문에? 요놈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그게 효과가 있더라. 이 앞에 그러면 어떤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하다. 오케이?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딴 거 별로 중요한 거 없어. 쭉쭉쭉 갑니다. 1989년 5년 뒤에 이 잭슨이 헤드코치가 되었을 때 조던은요. see his role not as 구문 또 나옵니다. 보이죠? CASB 구문에서 not A 법비가 지금 걸린 거여서 not as로서 본 것이 아니라 but as로서 봤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의 역할을요. 단지 scoring point and block shot. 샷을 블로킹하고 점수를 획득하는 개인의 어떤 플레잉 역량으로 자기의 역할을 둔 것이 아니라 뭐로서 보기 시작했다? 리더로서 자신의 이 위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리더의 역할은 뭔데? whose job. 그의 역할은요. was to help raise. 끌어올리는 거야. level of play of every other player on the team에 있는 다른 선수의 모든 플레이 경기 능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잘해서 못해서 잘했다는 얘기겠지. 따라서 필 잭슨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됐어부터 뒤에 보시면요. 바로 이게 또 세 번째 구문이 나오죠. 뭐가 나와? It is that. 그치? 강조 구문이 되겠지. 요거 강조 구문 됩니다. 가운데 낀 게 강조 대상인데 강조 대상이 누구냐? This contribution이 되고요. 여러분 나머지 혼동되는 것 같은 것들. 혼동되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쌍콤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끝까지야 얘들아. 쌍콤마 여기서 끊으면 안 돼. 같이 묶어진 거야. 이거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없다고 생각해 볼게. It is this contribution. 자, 바로 이러한 공헌이었다. 뭐한 거? Had made 시카고 불스 팀을요. The world winningest. 자, winningest basketball 팀으로 만든. 즉 세계 최다의 우승 농구팀으로 만들었던 건 바로 이러한 공헌과 노력 덕분이었다. 누구 노력? 당연히 마이클 조던의 노력이었겠죠. 그래서 이 컨트리뷰션을 좀 더 구체화해서 뭐하고 있어? 쌍컴마로 뭐하고 동격 처리하고 있는 거야. 그의 공헌이 뭔데? 조던의 능력이다. Help his teammate 동료가 be better players. Help 목적보의 원형 형태 아까 했죠. 팀메이트가 더 나은 선수가 되게 하는 그의 능력. 뭐보다? More than his super athletic talent. 그의 어떤 개인적인 선수적 재량보다도 팀메이트를 좀 더 나은 선수로 만들 수 있는 그의 능력. 바로 그게 그 사람의 리더로서의 자질, 공헌이었는데 이것이 시카고 불스 팀을 세계 최다 우승팀으로 만든 계기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장 삽입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지문은 실전 3-34번 문제가 됩니다. 자, 중요도 하, 출제 포인트는 요지가 요약으로 나올 수 있고 삽입과 제목, 연결사. 굉장히 다양한 출제 포인트가 있으면 보통 중요도가 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로 배치했느냐? 여러분 필기판 잠깐 보실까요? 뭐라고 돼 있어? 작년 EBS 소재랑 비슷한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내용은 중급 이상의 지문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죠. 그쵸? 근데 중급 요인인데 이거 다시 재탕한 지문이니까 중요도를 과감히 하로 낮춘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출제 포인트가 있었냐? 분명히 연결사도 있었고요. 제목도 있었고 문장 삽입 정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보면 분노의 유발사항을 피하는 거. 됐지? 요지 볼게.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두 가지 핵심 연결사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첫 번째 for example 예시 들고 있고요. 그 다음 similarly 이와 마찬가지로. 자, 이와 마찬가지로라는 similarly가 돼 있다는 것은 뭐야? 비유의 방법도 쓰고 있었다. 여러분 필기판도 마찬가지. 보시죠. 뭐라고 돼 있어? 고양이 알러지 있음 유유 이렇게 돼 있더니 그렇다면 고양이를 피하시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분노 유발 자극이 있어? 그럼 어떻게 피해라는 얘기지. 똑같은 원리로 진행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자, sum up the anger you experience. 당신이 경험하는 일부 anger 분노는요, it's likely to occur. 자, 발생하기 쉬운데 in response to predictable trigger. 뭐요? 예상할 수 있는 자극들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굉장히 분노될 수 있어. 어떤 상황이면 첫 번째, 애새끼가 말을 안 들어. 하라는 숙제를 계속 거부하고 안 하는 거야. 열받겠죠? 두 번째는요, when coworker 일하는 동료가 자꾸 전화해서 자꾸 나한테 뭐 해달라 요청하면 짜증 나겠지.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이야. 그럴 때 if you can arrange 뭐죠? 조정하다가 되겠죠? to be absent from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피하다, 무엇에 존재하지 않다, 결여돼 있다 이거니까 그런 상황으로부터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상황을 조정한다면 당신의 분노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뭐야? 분노 유발 상황을 피하라는 것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될 수 있다? 요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avoid라는 단어를 대신에 못 썼니? be absent from이란 표현으로 바꿨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this 바로 이러한 접근 방법이 is similar to 비슷합니다. What doctors often recommend for a patient with an allergy.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this라는 지시대명사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요지를 지금 요지에서 나오는 접근 방식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문장 삽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this라는 연결사가 된 거죠. 이 문장이 뿅 하고 없어. 여기 어디 들어가게 하면은 바로 이 문장 요지 바로 아래에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문제 3 1번이라고 되셨나요? 1번이 있으면 2번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뭐가 나오냐? 갑자기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건 일종의 비유법이었어. 그래서 if the patient is allergic to cat hair, 고양이 털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인데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 그럼 어떻게 얘기해? There should be no cats in this house for a while. 잠시 동안은 고양이를 두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할 거겠지. 그쵸? 자, during the period, 이 기간에 other medical techniques such as medication that provide long-term allergy relief. long-term, 장기간의 알레르기에 대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약물치료 같은 메디컬 테크닉들이 can be started, 치료될 수 있습니다.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가 피는 동안에 장기적인 어떤 전략들이 조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생각해봐. 바로 이 내용이 뭐야? 고양이 알레르기와 관련된 비슷한 유사 개념이겠죠. 여기까지가 뭐가 돼? 끝나는 거야, 예시가.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similarly 체크하시고요. 뭐요? delaying the angers of the 문장 끝까지 형광펜, 빨간펜, 색깔펜 하시고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쵸? 문장 삽입 2번이면서 동시에 요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요지 반복하고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 자, delaying the anger cycle. 분노의 순환, 즉 분노의 주기를 지연시키는 거. 그러니까 잠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걸 좀 지연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 앞서서 다른 장기적인 어떤 관리 전략들이 학습되고 배우기 이전까지 그까지는 조금 분노를 뒤로 미루고 그 상황을 좀 피해주세요 라는 얘기 돼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둘러 이제 이 출제 포인트가 문장 삽입 가장 중요해 보이시는데, 자, 삽입 포인트를 우리가 쭉 정리를 하자면요. 지시사,
그쵸? 뭐가 있어서 this 같은 지시사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삽이 뭐가 있었어? 연결사가 있었죠. 그리고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면 그 부분이 문장삽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뭐 정관사 어나 더의 싸움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뭐야? 이름의 길이 요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몇 가지가 상당히 많이 걸렸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this라는 지시사 나왔죠. 그 다음에 similarly 두 번째 문장삽이면 연결사도 나왔죠. 그리고 지시사와 연결사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 세 가지 코드가 다 걸렸으니까 문장삽이면 상당히 괜찮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실전 3회차 마지막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오랜만에 장문을 지금 해보는데요. 중요도 한번 보실래요? 중요도 상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내용이란 얘기죠. 어렵다기보다는 좀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문이 다시 장문으로 안 나오니까 출제 포인트는요. 전체적인 핵심적 요지와 그것을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는 정도. 당연히 그 요약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핵심적 어휘가 들어갈 텐데 자, 이 글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보이세요? 근데 선생님 이제 너무 길어서 이 글씨가 작다라는 좀 요청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중간에 좀 잘랐어요. 두 단락 정도만 자르고 마지막 뒷부분 이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지 한번 볼게요. 억제된 감정의 표출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지는요. 자신이 이거 한번 색깔펜으로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심리적 문제로 인한 억제된 감정을 고백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가 바로 요지가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스토리야. 내가 마음속에 그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쫙 감정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참고만 있으면 병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자기 고백을 통해서 self-disclosure confession이란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면 어떤 이제 마음의 건강이나 심리적 건강, 신체적 건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에 힘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판도 다시 한번 싹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하지는 않을 거고 한번 이 글을 전부 다 읽고 마무리로 필기판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 한번 보시죠.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자 제임스 W. 페네베이커라는 사람이 뭐라고 연구를 20년간 했냐면 자 형광펜 갑니다. 색깔펜 beneficial impact of self-disclosure or confession 건너드 하셔서 그 다음 연결합니다. on the physical, psychological health of a human being 이 부분이 묶어놓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영어로 쓰여진 뭐가 된다? 제목이 됩니다. 뭐에 끼친 뭐의 영향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impact of A on B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self-closure 즉 자기 폭로 다시 말하면 즉 고백이라는 것의 이점이에요. 어디에 끼치는 신체적, 심리적, 인간의 건강에 끼치는 이점. 결국 요지가 그대로 들어가 나오고 있는 또 표현이 되는 거겠지. 그치? 억제된 감정을 고백하는 것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니? 넘어가서 자, 첫 번째 제임스 W. 페네베이커가 발견한 사실 이제까지 뭘 발견했냐면 found the average person much more willing 해서 이게 오형식 구문이라는 걸 좀 느끼셔야 돼요. found 동사 나왔죠? The average person이 목적어고 much more willing까지가 목적보 형용사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주어 동사 관계 아닙니다. 자, 그는 알았습니다. 평범한 인간들은요 훨씬 더 의지가 있어. Talk about the disturbing and traumatic issue. 굉장히 난해하고 힘들고 정신적 외상이 있는 자신의 문제를 누구와 말하려는 경향이냐면 오히려 stranger와 말한대. 실험실 상황에서 가져진 낯선 사람한테 자기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거지. 누구보다 than with people close to him or her. 가까이 있는 친구나 친지보다도 낯선 사람한테 자기의 어떤 깊은 속내를 더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뭘 알았냐? 페네베이커가 결론 지은 바에 따르면 색깔펜 들어갑니다. concluded that 이어서부터 people서부터 confess까지 형광펜 갑니다. 자, people seem to have an underlying need to confess. 사람들은요, underlying, 내재되어 있는 잠재된 욕구가 있다. 어떤 욕구? 말을 하고 싶은, 고백하고 싶은. 물론 비밀로 했지만 내 속에는 사실 담아두고 있었던 거지. 이거를 풀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 다음 inhibition 체크하시죠? 주요 어휘가 되겠습니다. 어휘도 쓰셔야 되겠네요. 우리 출제 포인트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요약 휘라고 한번 써보죠. 자, 휘까지 써보시고 첫 번째 어휘가 inhibition, inhibit 뭐 금지, 억제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억제라는 것은 sourc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tension for most of them.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체적, 심리적인 긴장의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네요. 자, 내용 정리해볼까요?
오른쪽에 정리한 거 보이시죠? 자, 인간에게는 감정 억제가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긴장의 원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백에 잠재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사실 첫 번째 밝혀내게 된 거야. 자, 그 두 번째 발견한 사실, 연구 사실 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Pennebaker also found that once people are given the opportunity.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잠재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야. To talk about their feelings concerning life stressors. 자, 스트레서라는 것은 여기서 뭘 가리키는 거야? 앞에서 가리켰던 보이세요? Disturbing and traumatic issues가 여기선 stressors, 스트레스를 준 요인으로 단어가 바뀐 거죠. 이런 것도 이렇게 깨알 재미를 주고 있네요. 자,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그런 감정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는 기회를 받았을 때 그런 문제들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관계 문제, 질병, 부모님의 죽음 등등등 그랬을 때 it's difficult, 어렵습니다. to stop them, 그들을 막는 것 from venting their anger,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걸로부터 그들을 막는 것. 즉, 한 번 기회만 주면 본물 터듯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감정의 분출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사실을 발견해내요. 자, sharing some of more profound stressor in fact, 좀 더 심오한 스트레스 요인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것은 자, 그 다음 체크하시죠. elicit, 이끌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elicit it. 그쵸? 자, 뭘 이끌어내냐? 분노의 가시적 표현을 이끌어냅니다. 그럼 분노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현들은 뭐 있는데? such as 예를 들면 목소리가 떨려, wavering, 뭐 이런 거, 또 crying,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가시적 표현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탁 건드려주면 억제된 감정이 본물 쏟아지듯이 툭 터져버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의 실험 대상자들을 쌍코마 누구요? range from college student, 대학생에서부터 홀로코스트 생존자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피실험자들은 had a backlog of suppressed emotion. suppress 어떤 단어 똑같아? inhibition이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억제된 감정의 축적을 가지고 있었다. 상처나 슬픔 같은. 그리고 that were not being adequately. 그것이 사실 억제되어 있었던 이유는 적절하게 communicated,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정리합니다. 두 번째 문단 정리. 자, 인간의 억제된 감정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게 되면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밝혀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첫 번째 단락은 뭐예요? 인간의 그 전체적인 요지가 물론 먼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기 고백이라든가 자기 표현 같은 것들이 신체적, 심리적인 어떤 건강에 유익한 이점을 준다라는 결론을 가진 연구를 했더니 그건 어떻게 연구하게 됐냐? 첫 번째 근거는 인간의 감정 억제가 모든 긴장의 원인이 되고 신체적 심리적 긴장의 원인이 되고 인간에겐 내재적인 어떤 고백하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강하게 표출하게 되는데 그럼 세 번째 결론은 뭐겠어? 그것이 건강에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체 주제를 마무리하겠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글쓴이 마지막 경험으로 갑니다. My experience working with people suffering from chronic pain. chronic pain,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나의 경험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I asked this patient to relate. 자, relate란 단어는요, ask to be 요청했죠? 환자들에게. relate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의 어떤 고통 이야기를 하라고 요청합니다. 고통 이야기란 이 꼴은 뭐냐? Everything of significant, 중요한 모든 것 that has happened in their lives since the onset of pain. 고통의 시작 이후로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다 이야기해보라고. 즉 네가 아팠어? 그 아픔이 시작된 이래로 너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야. 그것도 in their own word, 그들 자신의 언어로, 그리고 without interruption,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합니다. 처음에. 바로 이게 뭐죠? 그렇지. 고백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 사람들은 고백의 기회가 얻게 되면 그것을 표출할 테니까. 자, 그래서요. With a simple request to tell me how things have been since you got hurt. 네가 고통받았던 이래로 어떻게 상황이 변했는지를 말해달라는 그러한 단순한 요청만으로 I invite, 난 초청합니다. 나는 유도합니다. 끌어들입니다. 당연히 뭘 끌어들여? outpouring of intense emotion. 굉장히 억제된 그런 강렬한 감정의 분출을 유도한다는 거야. 공포, 두려움, 어떤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pouring하게끔 유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다? therapeutic.
치료에 힘이 있는 것이다. 자,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에 정리한 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은 이미 요지가 한번 언급이 되면서 중간에 연구 결과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인간에게는 어떤 고백을 하고자 하는 잠재적 욕구가 있고 감정 억제가 상당한 유발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면 억제된 감정이 강하게 표출된다라고 했어. 그렇다면 의사로서 이 사람은 뭘 해야 돼? 환자들한테 말문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어떻게 그들이 감정을 표출하게 해야겠죠. 왜? 그것이 뭐가 되니까 beneficial impact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beneficial impact라는 단어랑 얘를 여러분이 연결시키셔야 돼. 이게 마무리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어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치료에 힘이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뭐 한 번은 어떤 동료가 이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힘든 환자를 신뢰와 믿음을 얻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이유라고 한 친구가 나한테 말해줬다라는 뭐 쓰잘데가 없는 단어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은 that is therapeutic. 그것이 바로 치료에 힘이 있었다. 그게 바로 목과 제목과 호환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Beneficial impact of self-disclosure and confession on the physical psychological health of a human being. 이 표현을 한 단어로 압축한 중요한 어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